안녕하세요. 국어자신감 박재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 완성 실전 모고 3회에 실린 현대시 이용학 시인의 그리움입니다. 시 분석에 앞서 이용학 시인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우리 동포들이 국내 이곳저곳은 물론 러시아와 만주 지역까지 떠돌아다녔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들을 유이민이라고 하는데요. 이용학 시인은 유이민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시로 노래했던 시인입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소금을 싣고 러시아 영토를 넘나들며 금으로 바꾸어오는 일을 했는데요. 그의 아버지 역시 조부의 뒤를 이어 이러한 일을 하다가 객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유명한 시는 객사한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다룬 시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실린 전라도 가시네 또한 북간도 술집에서 함경도 소년과 전라도 소녀가 만나 서로를 위로하는 시입니다. 이처럼 이용학 시인의 작품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한을 대변하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의 육성이 들리는 듯한 그리움이라는 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 이용학.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 시의 제목은 그리움입니다. 현대시는 작품 감상 이전에 제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목에 중심 제재가 있기도 하고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혹은 그리움이라는 제목처럼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의 제목은 시를 파악하기에 앞서 주제를 미리 짐작하게 해주는 복선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시의 제목은 그리움이니 화자의 정서가 그리움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일련에서 화자는 눈이 오는가 쏟아져 내리는가와 같이 의문형 진술의 반복으로 북쪽에 눈이 오는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오는가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라는 식구의 반복과 변주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변주란 유사한 문장 형태에 변화를 주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비슷한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화자가 북쪽에 눈 오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정서를 더 심화시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에서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북쪽의 모습을 좀 더 구체화합니다. 백무선은 함경북도 무산과 배감 사이에 난 철도로 화자가 그리워하는 북쪽을 지나는 철도입니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북쪽은 백무선 철길이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는 지역인가 본데요. 때 백무선 철길 위를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쌓인 하얀 눈은 지붕의 검은색과 흰 눈의 색채 이미지의 대조로 눈의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합니다. 여기서 화자는 구비구비 느릿느릿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장면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묘사하네요.
그리고 화자는 3년에서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라며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너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이때 너가 있는 작은 산골 마을에 복된 눈이 내리는가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복된 눈이라는 수식을 통해 화자는 눈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연결합니다. 화자에게 눈은 북쪽 고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에 복되다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사연에서 화자는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화자는 곁에 둔 잉크병이 얼 정도로 추운 겨울날 밤에 잠을 깼는데요. 화자가 있는 남쪽도 이렇게 추우니 북쪽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마음을 어쩌자고 잠을 깨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라며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때 차마라는 부사어는 차마 뭐뭐 할 수 없는가 같이 부정적인 서술어랑 호응하는 부사어인데요. 이는 시적 허용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사실 화자는 차마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연은 1년을 반복하며 마무리하는데요. 이를 통해 화자가 눈을 떠올리며 북쪽을 그리워하고 있는 장면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첫 연과 마지막 연을 반복하는 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는 주제를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시의 구조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자는 눈이라는 매개체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눈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니 긍정적인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가 라는 의문형 진술의 반복과 변주로 그리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은 시적 허용된 표현이겠죠. 마지막으로 1년과 5년의 반복, 즉 수미상관의 형식으로 전체적인 구조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해방 직후에 이용학 시인이 혼자 상경하여 서울에서 외롭게 생활을 하다가 함경북도 무산에 처가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데요. 잉크병이 얼 정도로 추운 겨울날 무산의 가족들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며 영화 러브레터가 생각났는데요. 북쪽 산골 마을에 내리는 새하얀 눈의 이미지와 어두운 밤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한편의 영화 같은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나요? 이상 국어자신감 박재현 쌤입니다.